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일단 오늘 첫 번째 뉴스는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이 올해 중국에서 세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 전쟁에 나서면서 최근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인하해 왔잖아요. 근데 지난 11월 초부터 중국에서 이 모델 Y 가격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의 가격 전쟁은 없는 게 아닐까 약간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자꾸 가격 깎다 보니까 마진이 좀 안 좋아졌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격 인상하면서 마진이 회복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가격을 인상한 이유가 생산 비용이 중국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다시 차량 가격을 계속 인상할 수 있다고 앞으로 그렇게 테슬라 직원이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에서요. 오늘 가격이 한 2,000위안 정도 인상한 건데 이게 하나로 치면 한 35만 원 정도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서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가 현재 중국에서 하나로 한 5,500만 원이면 산다는데 한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Y 기본 모델이 방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5,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중국에선 상당히 싸게 파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가격 상승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 GM, 어제도 제너럴 모터스 이야기를 했는데 GM이 오늘 또 새로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슈퍼볼에 광고하던 거래를 중단한다는 소식인데요. GM 어제 이제 로보택시 사업부인 크루즈 CEO가 사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GM의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GM이 매년 슈퍼볼 때마다 작년도 그렇고 계속 새로 출시하는 전기차 모델들을 슈퍼볼에서 광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슈퍼볼 광고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 UAW 노조 파업 이슈도 있었다 보니까 이 4년 만에 광고를 중단하고 이제 비용 절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UAW 노조들 요청 들어주다 보니까 직원들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광고를 좀 줄여서 돈을 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 GM이 좀 힘들어지면은 결국에는 테슬라한테 좀 좋은 소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아까 프리마켓 좀 변동성 큰 기업 브로드컴 체크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브로드컴과 VM웨어 인수 관련 소식입니다. VM웨어가 현재 중국에서 서버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중국 내 하드웨어랑 호환 가능성 그것만 한번 체크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걸 승인해 준다고 해서 내일 22일 내로 이제 승인 합병이 결정될 거라 하는데요. 뭐 중국에서 승인만 해주면 합병되는 거라 한번 내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뉴스는 리테일 업체들의 혼조세가 나타나는 실적 발표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제 오늘로써 거의 리테일 업체들 좀 대부분이 실적 발표가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실적 체크할 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국의 테슬라 모델 Y 가격 인상 이슈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광저우 모터쇼에서 BYD에서 중형 SUV인 C 라이언 7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얘네가 기존에는 이제 그 송이라는 SUV도 있긴 한데 이런 중형 SUV 모델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 출시하면서 약간 테슬라 모델 Y와 경쟁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근데 차량 디자인이 약간 앞부분은 페라리를 닮았고 뒷부분은 포르쉐랑 벤츠를 닮은 게 그 역시 중국이 잘하는 걸 한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현재 테슬라가 기록하고 있긴 한데 BYD 전기차 판매량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차 출시하면서 과연 BYD가 테슬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YD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합쳐서 그걸 발표하면은 BYD가 훨씬 높긴 한데 이제 순수 전기차만 봤을 때는 여전히 테슬라가 43만 대 인도로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거의 한 3천 대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서 다음 분기에 BYD가 역전할지 테슬라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오늘 장전에 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홈디포의 영원한 경쟁자 중 하나인 로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드트로닉,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베스트바이, 그리고 에버크롬비 앤 피치, 뭐 아메리칸 이글 이런 의류 기업도 실적 발표 있었고요. 스포츠용품 전문점인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할인 매장, 벌링턴 스토어, 백화점, 콜스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장 끝나고는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캐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오토데스크, 그리고 컴퓨터 업체, HP, 또 백화점, 노드스트롬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할 체크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하고 현재 주가 괴리율 제가 가져왔는데 좀 괴리율이 많이 나타나고 있긴 해요. 현재 목표 주가가 630달러대고 현재 주가가 이제 500달러니까 한 30% 가까이 이제 괴리율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현재 주가가 여기를 채울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실적이 뭐 되게 기대 이하여서 목표 주가가 내려올지는 내일 실적 발표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난 3년 동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실적 발표 당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통 이렇게 몇 번, 한 열 몇 번 중에 이렇게 4번 빼고는 주가가 다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면모도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보통 실적 발표하면 항상 다 비트 앤 라이즈 했죠. 그리고 비트 앤 라이즈 안 했어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던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내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BTI는 어떻게 되세요? 하는데 저는 그 ISFP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기업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홈디포하고 미국에는 이제 로스 두 개 주택 개조 주택용품 전문점이 있는데 로스는 홈디포하고 달리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홈디포는 실적이 꽤 좋게 나와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로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실적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EPS는 나쁘지 않았는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7.4%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4.9%보다 대폭 하회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연간 가이던스 전망치도 이렇게 하향 조정했고요. 기존치 대비해서. 로스는 왜 홈디포보다 저조했냐? 그 이유는 DIY, Do It Yourself라고 미국에서는 워낙 땅이 넓고 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마초들의 나라 아닙니까? 다들 집에서 이제 마초들이 막 자기 집 막 두들겨서 이제 개조하고 수리하고 다 그러는데 현재 좀 미국의 거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소비가 죽고 또 주택 시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DIY 수요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신규 주택 건설은 계속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주택 전문가 매출은 이번 분기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요. 근데 여기서 홈디포하고 로스가 가장 크게 갈린 이유 중 하나는 홈디포는 이제 주택 건설 전문 업자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50%고 로스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홈디포는 개인들의 소비가 줄었어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건데 로스는 이 개인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75%에 달하다 보니까 현재 개인 고객들 수요가 줄면서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실적 발표 기업은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미국의 스포츠용품 전문 매장이에요. 이 기업은 실적이 오늘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시장 예상치 EPS 다 상회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는 비트 앤 라이즈 실적 발표했습니다. 얘네가 지난 분기에는 이 도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해서 주가가 하루에 한 20% 가까이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지난 분기 우려와 달리 다 실적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보다 더 상향 조정했고요. EPS 최하단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꽤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코멘트가 더 중요했는데요. 이번에 9월 달에 있었던 백투스쿨 시즌에 이 딕스 스포팅 굿즈에서 스포츠용품이랑 스포츠 의류들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연말 쇼핑 시즌이 흥분된다라고 표현하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가 조금
뭐 트렌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어, 보통 이런 스포츠 전문 매장 미국에 되게 많은데, 이제 호카나 온러닝 같은 브랜드는 잘 팔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걸 빠르게 도입하면서 이제 인기 브랜드들을 잘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세 번째 실적 발표 기업은 에버크롬비 앤 피치 가져왔습니다. 오늘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매출이랑 EPS 모두 다 시장 예상치 대폭 상회하면서 의류 기업 중에 현재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 20%나 나오는 놀라운 이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좀 하락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도 작년에는 2.1%였는데 올해 13.1%로 엄청 이게 개선됐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옷 만들 때 그 비용이 감소하고 물류, 운임 비용이 워낙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10% 매출 성장 예상했는데 12에서 14%로 매출 성장치 상향 조정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연간 10% 기록할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조금 프리마켓에서 밀리는 굳이 이유를 꼽자면은 뭐 너무 이제 올해 거의 한 300% 가까이 주가 상승하기도 했고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그냥 한 부합한 수준이었다. 뭐 1.12억 달러인데 여기서 낮은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한 거니까 그럼 시장 예상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굳이 안 좋은 걸 꼽자면은 4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문제가 돼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프리마켓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여전히 연말 쇼핑 시즌에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류 기업에서 여전히 주목해볼 기업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베스트바이 가져왔습니다. 베스트바이 미국의 이제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 전문 판매 매장인데 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매출이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고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7%의 역성장이 나타났습니다. EPS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가이던스 하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출이랑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EPS 모두 다 가이던스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경영진에 따르면은 현재 조금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고객들이 다 할인 제품을 계속 눈독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가 주고 구매하려는 사람은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도 과연 제품이 좀 많이 팔리더라도 다 할인 폭이 큰 제품들만 팔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또 전자제품 중에 어떤 게 잘 팔렸고 어떤 게 덜 팔렸나도 말해줬는데 이제 게임 관련해서는 매출이 성장했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가전제품, 뭐 컴퓨터, 홈시어터, 그리고 휴대폰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전자제품 시장이 회복될 조짐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또 PC 교체 주기를 보면은 내년에 이런 전자제품 회복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 한번 좀 주가 어떻게 움직이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제 콜스 가져왔는데요. 콜스는 미국의 이것도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 백화점이죠. 매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EPS는 얘네가 이제 재고 관리랑 또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근데 연간 가이던스를 이렇게 매출은 하향 조정하고 EPS는 상향 조정하는 좀 혼조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얘네는 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얼마나 잘 팔릴지 뭐 자신감을 내비치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세포라의 강력한 성장에는 만족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만 한 상황이네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 뷰티 전문 매장 세포라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얘는 LVMH 브랜드죠. 오늘은 이제 어제 시장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또 52주 신고가 기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경신 테마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런 건 다 이제 AI 힘 때문에 이 두 테마가 이렇게 계속 52주 신고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온 거고 또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중에 눈에 띄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컨설팅 업체가 52주 신고가 경신 테마에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고 또 우라늄 기업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경신 테마 첫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하고 반도체를 다 어우르는 나스닥 100입니다. 현재 QQQ가 지난 고점을 넘어서서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이제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 한 4%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게 올해 과연 사상 최고가 돌파할지 그런 걸 지켜보는 관건도 투자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 QQQ의 향후 향방을 정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첫 번째 테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이렇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뭐 SAP, 어도비,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지스케일러 이런 기업들 꼽혔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생성형 AI로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생성형 AI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11월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오픈 AI에 샘 얼트먼이 합류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어도비 역시 파이어플라이가 기존에는 무료 베타 버전만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다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뭐 20회 이상인가 하면 5달러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본격적인 AI 수익이 잡히기 시작해서 52주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AP 역시 SAP 줄이라고 이제 또 엔터프라이즈용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쓰는 기업 내부에서 쓰는 기업용 AI 비서 그런 걸 출시하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나우 역시 얘네도 자사 플랫폼에 AI를 도입하면서 계속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그냥 기업 자체가 애초에 AI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특징은 다 AI와 관련됐다던가 생성형 AI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스케일러, 미국의 이제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같은 대표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 중 하나인데 얘네도 지난 5월부터 생성형 AI 자체 플랫폼에 도입하면서 이 서비스 개선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페어아이죠. 이것도 52주 신고가 하고 있는데 얘는 좀 괴가 달라요. 얘는 AI를 이제 사용하진 그러니까 자체 이 신용 점수를 평가할 때 AI 모델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는데 얘네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 신용 점수 평가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대체하겠다는 기업이 업스타트 홀딩스였는데 얘네 말로는 이 신용 점수 평가만큼은 정말 세세하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AI 시대에도 이렇게 계속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경신 테마의 반도체가 나왔는데 반도체는 역시 생성형 AI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 그 또 다른 테마로는 현재 미국의 이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인텔의 부활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오늘 실적 발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브로드컴도 이렇게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VM웨어 합병 소식 때문에 약간 주가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이 현재 파운드리 그 A20 공정 20A 공정 그러니까 그 TSMC로 치면은 이제 3나노에 가까운 그 공정이 이제 상용화 직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18A 공정이 TSMC 공정으로 치면은 이제 1.8나노에서 2나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텔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 공정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현재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메모리 가격 계속 반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LL 코퍼레이션 오늘도 아까 뉴스 보니까 이제 TSMC에서 또 일본의 구마모토 지역에 그 새로 파운드리 또 건설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도 TSMC가 이제 애리조나 지역에 그 또 파운드리 오픈하기도 하고 인텔에서도 파운드리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KLA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도 52주 신고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놉시스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최근에 AI 반도체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기업도 사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우버, 도어대시, 듀오링고, 스포티파이 나왔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이제 다들 디지털 광고 매출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들어서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 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테마에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메타도 가고 있고요. 넷플릭스 현재 52주 신고가 바로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이제 개봉한다고 해요. 그게 어쨌든 오징어 게임 실사 버전인데 되게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번에 광고 매출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때문에 본격적으로 잡힐 수 있을지 그것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버 역시 계속 52주 신고가 가고 있고요. 도어대시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죠. 이것도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스포티파이도 52주 신고가에 도달했는데 또 흑자 전환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계속 가는 모습입니다. 듀오링고 역시
흑자 전환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고가 경신 테마에 컨설팅 업체들이 나왔어요. 컨설팅 업체들이 나온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시경제가 좀 어렵고 이제 AI, IT 전환이 워낙 기업들의 수요가 뜨겁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IT 전문 컨설팅 업체인 뭐 엑센추어나 IBM 같은 기업도 이제 52주 신고가 하고 있고요. 톰슨 로이터는 로이터 통신으로 유명하긴 한데 얘가 또 법률 자문 서비스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좀 컨설팅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FTI 컨설팅은 이제 미국의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업체인데 미국의 현재 주가는 이렇게 나쁘지 않아도 현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되게 부도나고 파산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업체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엑센추어 52주 신고가 가고 있고요. IBM 방금 말씀드린 대로 52주 신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컨설팅 업체들이 그 생성형 AI를 도입하면서 이제 그게 또 수익에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톰슨 로이터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TI 컨설팅 이런 건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업체인데 얘도 사상 최고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경신 테마에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라늄이 계속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 발전 수요 증가도 있는데 여기 니제르 여기 쿠데타 이슈가 가장 큽니다. 니제르가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25.4% 차지하고 있는 이 우라늄 그러니까 유럽의 우라늄 이제 수출 유럽에서 우라늄을 수입할 때 그러니까 25%를 니제르산 우라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근데 니제르에서 올해 쿠데타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라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많다 보니까 현재 우라늄 가격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채굴업체 카메코 52주 신고가 하고 있고요. 또 우라늄 에너지라는 이런 우라늄 채굴업체도 사상 최고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있는데 얘는 어제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이 연기되면서 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새로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라리에 대해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페라리 최근 주가 진짜 강력하거든요. 거의 진짜 매일매일 한 열흘 연속 사상 초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BS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도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불확실한 거시 상황이랑 그리고 럭셔리 부문이 되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 페라리는 수요가 계속해서 뜨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부문에 비해 이 성장 가속도가 앞으로도 더 강할 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페라리 SUV인 이 프로산계 이것도 수요가 엄청 뜨겁다 하고 페라리 현재 주문에도 한 2025년 하반기는 돼야 이제 신차 인도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 인기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의견 업데이트된 게 하나 있는데 웰스파고에서 냈습니다. AI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인재를 더 엄격하게 통제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샘 울트만이랑 오픈 AI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오픈 AI 임원들의 합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지를 더 강화할 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대가 되고 있죠.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직접 합류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투자 의견 기업은 허쉬 RBC 캐피털에서 오늘 투자 의견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허쉬가 현재 개장 전 주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얘네 의견은 2024년 경쟁 환경이 더 치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초콜릿 시장에서 이 마즈라는 초콜릿 브랜드랑 페레로 로쉐 이 브랜드가 내년에 마케팅 지출을 더 늘리고 혁신을 강화할 거라 하면서 허쉬가 내년에 좀 어려워질 수 있다 하고요. 허쉬가 현재 판매량 성장이랑 시장 점유율 회복을 노리는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이 가장 큰 위협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사면 배당받는 기업 두 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배당 수익률 0.86%고 배당 지급일 12월 14일입니다. 최근에 중국한테 몰래 수출했다고 뭐 좀 주가 하락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주가 금방금방 오르고 있더라고요. 넥스테라 에너지 미국의 대표적인 유틸리티 기업 대장주인데 배당 수익률 3.26%고 배당 지급일 12월 15일입니다. 배당 받는 기업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